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부위원장 소남영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화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심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강팔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앞서 공사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주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김원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오기훈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최영준 재무회계처장입니다. 김태진 도시개발처장입니다. 김관식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조세진 시설관리처장입니다.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이영민 교통약자지원센터장입니다. 서준원 주차관리센터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13쪽 국제학교 추진계획 지원 관련입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현재 국제학교 건립 지원을 위해 주택사업 총 4개 블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재무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 1차 2개 블록 중 1개 블록은 LH와 매매 계약을 하반기에 체결하고 잔여용지는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학교 건축 관련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국제학교 설립 준비단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 설립 관련 업무 협업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조 사업계획 변경 시 위원회 대상 자발적 보고 요청 사항입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변경 지원 및 주요 이슈 발생 시 적기 보고하고 그 보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조 안정리 커뮤니티 준공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역시 김승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안전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은 금년 7월 말 대한건축학회가 제시한 재시공 및 보수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기준 공정률은 약 85%입니다. 현재 잔여 공사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건축 및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말 준공 및 사용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6조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관리감독 관련 사항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는 총 1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분기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및 만족은 91%,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은 2%로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전원 및 상담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고객 모니터링단 등 고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손남영 의원님께서 인도 청소 특수 차량 도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택시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차고지 공간 부족 및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평택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8조 서치라이트 설치 관련입니다. 손남영 의원님께서 역시 지적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현재 브레인시티 단지 내 가로등 시설 점등을 위해 한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한전 전력 공급이 일부 지연됨에 따라 평택시 및 평택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 가로등 미설치 구간은 임시 조명을 설치해서 조도를 확보하겠으며 전력 미공급 구간은 전력 우회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점등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조 진위 3산단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위 3산단 조성 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진위 3산단 주식회사의 자금 경색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단지 부분 준공 및 지연설 용지 할인 분양을 추진하여 재원 마련 및 신속한 준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부분 준공을 위한 측량 등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산업시설 용지와 이주자택지 등 1공구를 준공하여 수분양자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2공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도시공사 전문 인력을 SPC에 지원하여 신속한 준공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조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글로벌 이관우 의원님께서 역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 의견 반영 및 건축 도면 변경 등에 대해 평택시와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비를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회의에 참여하여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 321조 진이천 유원지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이관우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이천 유원지 침수 대비를 위해 도시공사는 농어촌공사 및 평택시와 비상연락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합동 안전관리 회의 및 자체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저수지 방류 전 농어촌공사 등과 사전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으며 대피 시간 확보를 위한 사전 방류, 주간 방류 등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조 공공 무상임대 임대료 부과 관련입니다. 유승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보유 토지 중 37필지에 대해 평택시 등에 공공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평택시 무상 임대 토지가 24필지이며 나머지 13필지는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현물 출자 이전부터 무상 임차해 왔으며 도시공사는 이를 승계받아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무상 임대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에 따라 반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택시 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조 현덕지구 개발 관련입니다. 유승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현덕지구 개발 시 도시공사의 비전과 연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셨고 그 사업 목표 평택항 배후물류 산업 전초기지 조성이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조 브레인시티 개발 관련입니다. 손남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브레인시티 개발 시 도로 등 공공인프라의 정비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셨고 주변 지역 인프라 시설을 병행 검토해서 보행 환경 등과 함께 병행 검토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5조 공영주차장 이용률 기반 차등 적용 원칙 유지 및 정기적 평가 관련입니다. 유정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장별 혼잡도에 따라 정기권 배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잡한 주차장은 정기권 축소를 통해 일반 시민의 주차장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혼잡하지 않은 주차장은 적정한 정기권 배정으로 유유주차면 활용 및 지역 주민에게 정기권 이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주차장 실태 점검을 통해 주차장 이용편의 개선에 힘쓰겠으며 주차장별 개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6조 주차장 차단기 제어 시스템 개선 관련입니다. 유정화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단기 제어 시스템이 장애인 및 친환경 차량 전용 구역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기술적 검토 완료 후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전기차, 저공해차, 장애인 차량 전용 구역 인식 및 정상 제어가 가능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조 화물차 주차장 계획 수립입니다. 유정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주차 수요가 많은 서부권 등 대규모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시 사업 시행 관계기관 및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초기 단계에 화물차 공영 차고지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하여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궁금한 거. 국제학교 추진 계획 지원에서 지금 총 4개 블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총 4개 블록이 다 아파트.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차로 2개 블록만 네,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개는 투자 타당성 검토가 완료됐고, 네. 그럼 이 2개 블록만 가지고 국제학교 설립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총 4개. 다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를 했을 때 계산하신 게 총 4개 블록을 했을 때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에서 나온 게 어느 정도 이익을 본다고 나온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예요.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그 지방공급평가원에서 약 338억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보다 이익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5블록 사례를 봤을 때도 그보다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2단계에 있는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실제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대수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 2단계, 1, 2단계를 통해서 1,0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개 블록을 우선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계약금하고요, 1차 중도금 정도만 A5블록 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정도만 저희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주택사업 1차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총 금액은 한 88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사업비를 보면 전체 사업비는 약 9,1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추가적인 토지 비용과 건축 비용은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 건 885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근데 국제학교 이 건축 설계 공사와 맞물려서 시점도 일정에 맞춰야 될 거잖아요. 시점이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과 물론 이제 국제학교 건축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등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만은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면은 어떤 시간적인 그런 그 오차는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저기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소유 중에 그럼 평택시가 한테 무상 임대하고 있는 24개는 평택시의 반환을 결정했어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반환할 경우에는 저희 자본금 감소가 또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차츰 자본금이 늘어나는 추세하고 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토지 매각에 대해서 이 다른 그러니까 평택시 말고 공공의
무상 임대하는 부분에 좀 매각 우리가 했을 때 도시공사가 매각을 했을 때 매입할 의사가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 무슨 파악이나 이런 거를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례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 이제 소방서를 지는데 필요한 그 땅에다가 필요한 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도 상대방 기관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또 뭐 교육청을 비롯해서 우리 시도 이제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또 도시공사도 굉장히 예산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재정상으로. 네, 그런 부분들도 잘 해서 좀 네, 최대한 매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덕지구 지금 개발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80%, 우리 공사가 20%일 때 우리 공사가 담당해야 될 총 투자비 3,300억 원인데 이게 뭐 3,300억이 우리가 현찰로 확보해야 될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처음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설계비 들어가다가 보상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총 해서 한 3,300억이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그 중에서 한 50% 이상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현금 조달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는 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 채권 또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무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면 이게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한 7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현덕지구 예,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 네, 다 네. 사업 대상지에 포함돼서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내년 말쯤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될 거다라고 추측하는 그렇게, 거죠. 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시의 인가는 27년도 말. 네.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뭐 예상되는 난관이나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아마 보상 과정에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해오지 못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또 보상의 기준은 또 개발 이익을 뭐 이렇게 반영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통해서 보상을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기대 보상과 실제 보상과는 아무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뭐 공식적인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정의 보상에 대한 일정한 계산 같은 거는 아직은 저희는 해보진 않으셨고. 예,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그런 능력 아직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는 입장은 확고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같이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김승겸 바랍니다. 행감 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추진이 되는 거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유승용 의원님께서도 국제학교 추진에 대해서 과연 개원 시기하고 이 공사 4개 블록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네. 여기엔 지장을 주지 않는 거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뭐 확실성은 없으신 거잖아요. 아마 저희가 고덕지구에 A5 블록을 이번에 거의 다 끝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래 발생 기대 개발 이익은 한 150억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좀 더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그 투자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보다는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건축비 1,000억 원을 저희들이 보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나중에 또 여기 고덕 주민들이나 우리 평택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도시공사의 규칙 사회가 생기지 않도록 네. 관리 철저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처장님께 보고는 받은 내용입니다만은 요거는 행감하고 틀린 거예요. 목공제작소 현안복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래도 제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됐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니면 관리소홀해서 계약 해지는 된 겁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예, 저 건설사업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정률 관리라든가 저희 작업 지시에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고 공정률이 당초 공정률보다 엄청나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하게 된 거고요. 현재 시공사하고는 그 사업비 정상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워낙 준공이 올해 7월 달이었죠. 예, 7월 27일 당초 그 예정 준공일이었습니다. 이게 미리 선조치를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1년이 이제 넘게 또 지체가 되게 됐어요 사업이. 그래서 뭐 그 인근 여기에 이 목공소가 빨리 준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조치는 좀 했습니까? 예, 그래서 시의원님 보고 드린 다음에 주민분들 뵙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에는 좀 언짢아 하시고 많이 좀 화를 내셨는데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좀 조속히 좀 마무리가 잘 돼서 빨리 준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비가 22억짜리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증보험에 선급금 준거 9억 있었던 거는 어떻게 처리가? 그거는 지금 보증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쪽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아마 보증보험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쪽에 아마 의견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빠르게 뭐 의원님들 다 저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네. 빠르게 이제 이러한 특이사항은 빠르게 의원님께 전달 좀 해주시고 그때 잘 오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한 사고라면 사고인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사장님께서는 잘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잘 예정대로 12월에 네, 준공이 되는 거죠? 네, 12월 달이면 준공될 것으로. 또 겨울 공사가 약간 겹쳐서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또 조치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뭐 워낙 조치 사항 결과 보니까 정말 잘 준비하셨고 또 진행 사항 보니까 잘 추진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저기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민들하고도 수시로 간담회 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특히 화장실 문제, 그 문제 갖고 계속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 주민들이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도 뭐 전문가적이진 않지만 주민들이 이동 방향이라든지 편의를 꾀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시장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진이 3산단 아이고 참 얘기할 때마다 지겨운데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할인 분양을 하기로 했습니까? 이걸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원시설 용지가 지금까지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사업 주체는 지금 자금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분 준공을 하려면은 한 최소 4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2차로 전체를 다 준공을 하려면 추가로 또 한 140억 원이, 그러니까 총 한 최소 한 200억 원 정도가 이 사업을 끝내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근데 지금 산업 시설 아니 지원시설 용지 등이 남아 있는 게 감정 평가된 금액으로 보면 한 39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상권 등이 전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금은 한 200억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땅은 한 400억 원씩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기만 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서 할인 분양이라도 하자. 그래서 1차 할인 분양은 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까지 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할인 분양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죠, 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통매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일괄 매각이라고도 하고 그냥 보통 아파트 남았을 때 전체를 쓸어서 매각하는 걸 통매각이라고 하는데 통매각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할인 분양이 여의치 않으면 통매각 방식으로라도 응할 그런 상황이고 해서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빨리 자금을 확보해서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그 주민들 그리고 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이 불편함이 빨리 해소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거기 SPC 사업에 사실은 거의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직원 운영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뭐 회계 직원도 필요하고 뭐 또 준공을 하려면 준공 직원도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분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에 20%예요. 20%밖에 안 돼서 저희 의결권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민간에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걸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미 이제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나 이 지역의 주민과 또 사업자들한테 관련된 문제고 해서 20%밖에 없지만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분야별로 회계, 토목, 그다음에 분양 이런 분야에 직접 참여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 내년 초까지는 1단계를 준공을 하고요. 내년 말까지 전체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우리가 지원시설 용지가 한 400억 정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200억으로 하게다 보면 이 400억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수건 사업도 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러면 200억으로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반영하기는 좀 어렵네요. 근데 사실 의원님, 근데 400억을 네. 다 받으면 좋은데요. 뭐 이게 사실상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입주 기업들도 빨리 준공도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는 모습에 너무나 좀 좋게 생각하고요. 수고 좀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한 거는 뭐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관련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뭐 운행 현황이 차량이 135대예요. 135대가 뭐 작은 뭐 서부 북부 남부로 나누면은 많은 택시는 많은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하시는데 매우 만족이 91%, 90% 이상의 만족도를 고객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신경을 써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우처 택시는 더 뭐
더 이상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해갖고 뭐 특별한 저기는 없으시죠? 네, 지금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거기에 맞춰서 바우처택시 늘려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네,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공영 주차장 이용 기반에 갖고 뭐 이게 혼잡한 데는 이제 배정 비율, 그러니까 연 주차를 뭐 정기권 운영 폐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기권을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죠? 대부분 주로 정기권을 네, 그 주차관리센터장입니다. 네네. 그 정기권 운영하는 주차장의 정확한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한 대략 10군데 정도 되고요. 네 군데요? 10군데 정도예요. 10군데?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10군데를 전부 다 그러니까 혼잡도가 높은 주차장은 이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드리고자 추첨으로 하고 나머지 여유 있는 주차장은 선착순으로 누구든지 신청하면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용 주차장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거기 주차장에 대해서 혼잡한 데는 뭐 시장 쪽이나 이런 데는 혼잡하겠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혼잡한 데는 그래도 여유 있는 데가 좀 제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정기권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매우 혼잡을 넘어서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자료에 따르면은 만차시에 정기권 한 대를 배제하면은 일반 차량 10대를 입찰할 수 있다는 통계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역세권이라든가 그 주차 수가 매우 많은 주차장은 아예 정기권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권을 만약에 안 하고 이거 혹시 이거 일일 최대 뭐 일일 동안 주차를 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네, 그 일 최대 주차 요금은 10,000원이고요. 10,000원. 기타 할인되는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할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90%까지 할인되는 것도 있어요. 그 역에서 경찰 이용하게 되면은 90% 할인되게 돼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뭐 아무리 많이 생겨도 주차난이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정기권을 많이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저희가 그 소사주의 JNJ 옆이나 그 반대편도 저희가 그 정기권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기권을 소사벌 거기 JNJ 옆에 있는데 정기권이 없는 거죠? 그 수사벌 지역은 그러니까 두 군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수사벌 네. 상업지구 1이 있고 2가 있고 그리고 두 군데가 거의 직선거리 한 200m 이내로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벌 1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도 좋고 이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 정기권을 하지 않고 대신에 조금만 길 건너면은 그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수사벌 2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도 15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기권을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권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또 정기권을 폐지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교통 혼잡을 위해서는 적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기권을 유지하는 모든 주차장이 다 정기권을 하시는지 이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모든 주차장은 하지 않고 여유 있는 주차장은 여유 있는 확대하고 주차장. 혼잡한 주차장은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행감 지적 사항에는 들어있진 않지만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평택구 관광단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토지용 계획을 새로 변경을 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내부 지역이 너무 오래된 건축물이나 또는 시설 등이 너무 노후돼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관을 조금 개선하는 일들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펜스 같은 데다가 여러 가지 좀 보기 좋은 그림 등이 붙여지도록 그렇게 그려지거나 붙여지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그 평택관광 주변 입구 쪽으로 보면은 많이 좀 지저분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지역을 잔디를 많이 깔아가지고 뭐 좀 보기도 좋고 또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즐길 수도 있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우선
정리 작업을 좀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철거가 다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아마도 그 내부 안에는 좀 시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은 다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평택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투자 입지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투자 입지는 요즘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이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래전략관 그쪽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알아보니까 좀 사업 그 민간 투자자라든지 사업 내용에 있어서 좀 컨텐츠 부분이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기존에 우리 상임위 보고 됐던 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고 하면 별도로 상임위에는 보고를 해주시고 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를. 그렇죠. 네, 지역분들 많이 우려를 하시니까. 그리고 경관 관련해서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네. 공사 진행 구간에 대해서 막 삭막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대신에 안전적인 느낌도 있긴 하고. 네. 근데 그 건관항 쪽에 보면 일부 구간 그 펜스 쳐져 있잖아요. 네. 근데 건강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는 쪽이 좀 펜스가 가하게 쳐져 있어갖고 그쪽 이제 신호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 좀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차량이 진출이 파는 데 있어서 펜스에 가려서 시야가 가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블록 거울 설치를 한다던가 해서 한번 현장 가보셔갖고 펜스 쳐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라든지 차도에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도 답변을 제가 잘 받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317쪽에 보면 그 방금 그 대표님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환경정책과에서 안 된다고 했다라고 이제 처리 불가 조치를 하셨어요. 처리 불가 조치를 하셨는데, 그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어떤 식으로다가 이 사항을 전달을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예, 교통사업처장입니다. 네. 일단 그 행감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위주로 인도의 청소 차량을 제안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견이 어떤지를 질문을 좀 했고 협의를 했고요. 일단은 시에서는 그 저한테 얘기한 것이, 일단은 인도 청소 차량 부분은 저희는 환경정책과에서는 도로 재비산 먼지에 대한 차량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이건 자원순환과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그 환경정책과장님과 그 자원순환과장님이 아마 그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교통사업 처장님께서 민경태 처장님이시죠? 네. 이 환경정책과장님에 대한 그 답변 내용을 서류로 다 좀 받았어요. 서류. 왜 안 되는 사유를 서류로 좀 받아주시고, 저는 뭐 이거를 어쨌든 뭐 저기 도시공사에서 환경부서에서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서류상으로 제가 받아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고 환경정책과장님을 의회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좀
개별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을 정확히 환경정책과장님이 인식을 못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그 연간 한 8억 정도의 예산을 활용을 하면서 그 공기 중에 그 떠다니는 비산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농도하고 차량이 지나간 후에 농도하고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그만큼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좀 지적을 한 건데 내용 답변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그 환경정책과장님하고 별도로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전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도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평택시의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불안하시잖아요. 지금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뭐 삼성 반도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계획 목표 평택시 목표에 많이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은 크게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학교로 관련해서 주택 사업을 하는데 이제 미분양 등이 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시티의 산업용지 등을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분양률이 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평택도시공사에서 뭐 사장님이나 관련 차장님들이 뭐 어떤 그 업무적인 거를 잘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제가 그 2025년, 2024년도 실적 그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를 제가 보니까 뭐 좀 잘 열심히 해는 뭐 운도 따랐겠지만은 뭐 대구교통공사나 뭐 대전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뭐 등등 해서 뭐 좀 이런 데는 경영 실적이 상당히 우수해서 굉장히 그 평가를 좋게 받았는데 우리 뭐 평택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등급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사회 진작을 위해서는 어쨌든 뭐 경영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뭐 잘 나왔지만은 지금 그 평가가 안 좋은 그런 지역은 그 전체 그 기관장이 뭐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연봉이 뭐 400%가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은 이건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네. 그만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어쨌든 뭐 성과금이나 평가금이 좋아서 성과금을 직원분들이 많이 받아야 좀 어떤 그 평택의 도시공사에서 근무한다는 포부도 갖고 그러실 텐데 그 뭐 사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평가금에 대해서. 그 위원님께서도 뭐 지금 사건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아서 개발 사업을 하는 그 기관들이 공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나 저희 평가군에 저희와 하남도시공사가 들어 있거든요. 다른 기초지단체 공기업들은 개발공사로 분류가 안 되고 시설관리공사로 사실상 분리되고 있고, 개발공사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기초지자체에서는 하남과 저희만 분리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기업에서는 뭐 성과금을 한 뭐 개인당 1억씩 받았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근자에.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직원분들은 뭐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업무들을 하실 텐데, 우리 평택도시공사도 그런 수준까지는 좀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고생한 만큼은 보수를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평택 뭐 이거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평택시 공영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 좀 받아봤는데, 뭐 도시공사도 이제 그렇겠지만은 시청사 시의회 신축공사가 약 그 예산이 3,462억 원이고, 이제 평택 아트센터는 이제 거의 이제 준공 단계에 있고 1,301억 원, 이제 중앙도서관을 준비하려면 이제 500억, 평택박물관이 421억, 평택역 개발이 한 뭐 808억,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평택시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평택구 개발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평택구 개발. 고본부장이 상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죠. 평택호 관광단지는 아까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현재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그 자금은 한 2천억 이상 저희 투입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사나 이런 자금들을 포함하면 한 5천억 가까이 4,8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투자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관광단지 사업 같은 경우에 특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투자자가 그걸 사가라고 해서 가져가지는 않고 걔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 투자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 가지고 나중에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금을 다 투입해서 조성공사를 해놓으면 사실은 나중에 조성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조성계획 승인은 경기도 승인을 이번에 신청을 해서 받을 거지만 그 공사 자체는 최소 비용만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사실 이제 토지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심의를 통해서 그 해당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의 토지나 시설들을 맞춰서 제공해 주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을 뭐 저희 지금 현재는 한 800억 정도 추가적으로 투입되면 우선은 투자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본적인 공사는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가 나타날 때까지 유효 공간은 저희가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다양한 방법들을 거기 관광단지에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직접 개발하는 사업도 있지만 유유지에 그 시민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설계하고 공사 착공하는 일정으로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그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이제 예산을 많이 그쪽으로 투입이 된 거고, 그 비용을 일부 브레이트 사업 그 산업단지 매각으로 인한 그 자금을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방채 관계는 뭐 큰 문제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브레인시티에서 나오는 분양대금으로요, 그 돈으로 상환 도래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좀 갚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전망을 뭐 다 예측을 하시겠지만은 뭐 그래도 저희보다는 우리 저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경험이 굉장히 뭐 화성시에서도 또 화성 도시공사에서 경험을 하셨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의 평야지대에서의 어떤 관광 자원 개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평택호의 개발도 투자자분들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물색을 하고 있지만은 쉽게 그 계약을 못 맺는 단계가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미팔굴에 대한 그 보유 해서 이제 그 기밀 유지, 뭐 군사 기밀 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제한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평택호 개발 부분도.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평택호 개발도 또 수건 사업이고 평택시 수건 사업이고 해서 좀 더 뭐 평택 시민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마련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환경 문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흡입 차량보다는 살수 차량이 효과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통사업처장님.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왜냐하면 비산먼지 도로 노면에 퍼져 있는 비산먼지의 대기 중에 있는 떠다니는 비산먼지 흡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도로 노면에 퍼져 있는 비산먼지를 차들이 다니면서 타이어 마찰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노면에 있는 흙먼지, 비산먼지를 살수차로 다 청소해주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그런 또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병행을 해서 좀 환경 문제를 좀 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상하수도 사업소, 푸른도시 사업소,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읍면,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청취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